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키이우의 한 의대생은 폭격 사이렌이 울리는 병원에서 새 생명을 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한국으로 때려져 군복을 입었고 연락마저 끊긴 상태였죠. 절망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낯선 나라행 비행기 한 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부부는 두 나라의 문화와 전쟁의 상처, 그리고 생존의 무게를 견디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족의 진짜 의미를 일깨워줄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 키이우. 눈 덮인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던 그 시절 23세 안나는 의대 4학년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어요. 의사가 되어 고향 사람들을 돕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 하지만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그 꿈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죠. 그런 안나에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죠. 건축학을 전공하던 25세 민준은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공부하러 키이우에 왔어요. 같은 기숙사 건물에 살던 두 사람은 공용 주방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안나가 보르시를 끓이고 있을 때 민준이 라면을 들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준이 붉은 수프를 가리키며 물었고 안나는 서툰 영어로 우크라이나 소울푸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빠르게 깊어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안나는 전쟁이 터질까봐 무서워했고 민준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곧 군대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불안을 나누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위안이 됐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거예요. 키이우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로 내려갔습니다. 안나의 가족은 서부 지역으로 피난을 갔지만 안나는 학교와 민준을 떠날 수 없었어요. 민준 역시 한국 대사관의 철수 권고를 받았지만 안나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폭격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았어요. 대피소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너랑 나랑 한국 가자. 거기서 우리 미래 만들자.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이미 안나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한국 정부의 최종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검문소와 군용 차량으로 가득했어요. 안나와 민준은 공항 입구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꼭 연락할게. 걱정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나는 믿으려 애썼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던 안나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민준은 곧바로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어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은 불안정했고 답장은 자주 끊겼어요. 민준이 훈련소에 입소한 뒤로는 두 사람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안나는 그 사이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입덧과 어지러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생리가 2달째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폭격이 잦아든 어느 날 안나는 반쯤 파괴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안나에게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혼자서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그녀는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는 민준은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였고 안나의 메시지는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안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민준을 찾아야 한다고. 아기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그녀는 피난민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키이우에는 폭격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사이렌이 울리고 안나는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2022년 5월 안나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몸으로 그녀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나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의 부모님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뿐이었어요. 안나는 택시를 타고 민준의 부모님이 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고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죠.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나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안나예요. 민준 씨의 여자친구. 그리고 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도 나왔고 두 사람은 안나를 안으로 들였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안나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키이우에서의 만남, 사랑, 전쟁, 그리고 임신. 민준의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아기가 맞아요?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초음파 사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있어요. 애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인지 누가 알아요? 안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의 부대로 연락이 닿았어요. 민준은 면회 신청을 했고 주말에 안나와 부모님이 함께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면회 당일 안나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철문이 열리고 짧게 깎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안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배를 봤죠. 안나, 이게 안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기야. 미안해, 연락이 안 됐어. 민준은 달려가 안나를 끌어안았어요. 면회실 안에 다른 가족들도 군인들도 모두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제야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안나의 배를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가 여기 있구나. 그 순간 배 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야. 그날의 면회는 짧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안나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옆에는 민준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냉랭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몇 달을 함께 지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나가 한국어를 배우려 애쓰는 모습, 집안일을 거들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했죠. 분만실에서 안나는 혼자 싸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민준을 떠올렸어요. 군복 입고 아기를 안아줄 그의 모습을.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간호사가 작은 생명을 안나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들이에요.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을 닮은 눈, 자신을 닮은 입술.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가 아기를 안고 나오자 어머니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민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안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 가족의 일부가 됐다는 걸. 민준은 특별 외박을 받아 병원에 왔어요. 군복 차림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준은 안나의 품에 안긴 아들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고 민준은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어요. 민우야, 나 아빠야.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민준의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던 시부모님, 안나, 그리고 민준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거리,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 만들어진 이 작은 기적. 민우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민준이 제대할 때까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었고 안나는 육아와 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안아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도와주셨지만 그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안나는 아기를 재우고 밤에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려면 내가 강해져야 해. 2023년 말 민준이 드디어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건축 관련 일자리를 찾았지만 공백이 생긴 이력서와 경력 부족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안나는 민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 손님들에게 핀잔을 들었어요. 말을 알아들어야 일을 하지. 외국인이 왜 여기서 일해? 그런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안나는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우를 안고 울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 중년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나가 물건값을 계산하는데 그 여성이 말했어요. 아이 엄마예요? 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안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성은 혀를 찼어요. 쯧쯧 애가 불쌍하겠네. 엄마가 외국인이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 받겠어. 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안나는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안나가 물었고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간 민준은 사장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아내, 전쟁, 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 열심히 하면 인정해 줄게요. 민준이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했을 때 안나는 민우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정말로. 그날 밤 세 식구는 작은 원룸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조촐하게 축하했어요. 민우는 아직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부모의 웃음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2025년 민우는 5살이 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그 사이 둘째 딸 리나를 낳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안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외국인 엄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유치원에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안나를 불렀어요. 민우가 요즘 울고 들어와요. 친구들이 놀린대요. 안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그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전쟁 난민 나라에서 왔다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나는 집에 돌아와 민준과 상의했어요. 둘은 민우와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를 무릎에 앉힌 민준이 물었어요. 민우야,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뭐래?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이 이상하대. 안나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엄마는 전쟁 때문에 많이 무서웠지만 너를 만나러 한국에 왔어. 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두 나라의 피가 흐르는 특별한 아이야. 민준도 덧붙였어요. 민우야, 우리 가족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한 거야. 며칠 뒤 유치원에서 가족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 앞에 섰어요. 제 이름은 민우예요. 제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아름다운 나라래요. 엄마는 저 때문에 전쟁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가족은 두 나라를 이어요. 민우는 울지 않았고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가 오늘 정말 잘했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했어요.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우크라이나 이야기 더 해줄래? 2026년 안나와 민주는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서류만 냈었거든요. 이번엔 양국에서 각각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전통 혼례를, 우크라이나에서는 교회 결혼식을. 한국 혼례는 서울의 한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안나는 색동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민주는 두루마기 차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손주들을 데리고 앉아 있었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민우와 리나는 한복을 입고 부모님 옆에서 깔깔 웃었어요. 패백을 드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며느리 고마워. 안나는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대추를 안나의 치마폭에 던지며 웃었습니다.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고 있잖아. 고맙미래. 한 달 뒤 가족 모두는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뒤라 방문이 가능해졌어요. 안나의 고향마을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와 양복을 입은 민준이 제단 앞에 섰어요. 안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결혼식 도중 화상통화가 연결됐어요. 전쟁으로 떠나 있는 안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화면 너머에서 축복을 보냈습니다. 안나 행복해. 네가 견뎌낸 거 다 알아. 민준씨, 우리 안나 잘 부탁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도 울었어요.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우크라이나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보르시와 김치찌개, 바레니키와 잡채가 한 상에 올랐어요. 민준의 아버지와 안나의 아버지는 보드카와 소주를 나눠 마시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민우와 리나는 우크라이나 전통 옷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2027년 민주는 작지만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이 나라에는 우리 같은 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민준의 사무소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의뢰가 늘어났습니다. 안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정식 강사가 됐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말도 서툴렀고 편견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이 안나를 둘러싸고 조언을 구했어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너무 어려워요. 안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제가 증거예요. 민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리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민우는 학교에서 반장을 맡았고 다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에요.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끝없이 펴 있대요. 민우의 발표를 들은 친구들은 우와 하고 감탄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민우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네 식구는 인천공항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로 우크라이나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민우와 리나는 각각 한국 여권과 우크라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민우가 동생 리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리나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멋지지? 또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민준이 안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2022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내일이 올지도 몰랐으니까.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해냈잖아. 안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해낸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민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기 한국이 보여. 안나가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집이 저기 있지. 리나도 물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우리 집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 다 우리 집이야.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선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보이지 않았어요.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가족은 편견을 이긴다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됐습니다. 안나와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의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현실과 싸웠던 한 남성의 책임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편견을 녹여낸 가족의 힘.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사회에는 안나와 민준 같은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안나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우와 리나처럼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은
앞으로 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나와 민주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증명했어요. 사랑과 가족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세계가 놀란 한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